자, 20페이지에 정답 배우고 갈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고전 시가의 갈래는 고려가요. 교과서에 따라 고려 소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줄여서 두 글자로도 말할 수 있는데 고가일 리는 없겠죠. 그래서 여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려, 가요 뒷글자 따가지고 여요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고려가요는요 민요처럼 평민들에게 불려지다가요 노래요, 노래. 민요처럼 평민들한테 불려지던 노래인데요. 그래서 어디서 듣고 다른 사람이 따라 부르고 하는 방식으로 전승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뭐 혹시 그런 거 알고 있니? 그 동요들 이상하게 만드는 거. 쌤 어릴 때는 아기형 소리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화투판으로 바꿨거든요. 아줌마들 여럿이 화투 치고 놀아요. 해처럼 말고 내굴로 10만 원이 왔다 갔다 100만 원이 왔다 갔다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이러면서 그런 것들 누가 원작자일까요 대체? 여러분들 편가르기 여기서 어떻게 아니? 저기 이거 손바닥 뒤집기 편가르기 이거 해봤니? 이거 뭐라고 부르면서 하니? 엎어라 뒤집어라도 있고 뭐 저기 대댄지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뭐? 왜? 탄탄? 딴딴고? 쌤 어릴 때 탄탄 비였어도? 경북 쪽이? 강원. 아, 강원 경북 이쪽이 되게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 가면 제니 이렇게 누가 원작자일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어디서 듣고 했죠. 그치? 어디서 듣고 그렇게 표현 나눈 거죠. 이런 거 입에서 입으로 전한다라고 하는 거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구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거가 뭐의 줄임말이냐면 입에서 입으로 구비 전승되었습니다. 구전. 구비 전승되다가 언제 그러면 기록이 됐을까요? 조선시대에 와서 기록이 됩니다. 조선시대에 와서 문자로 기록이 돼요. 그 전까지는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졌다. 자, 그러면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지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니? 원작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 그랬니? 없다 그랬니? 없다 그랬죠. 그치, 당연하지. 누가 처음에 이걸 부르기 시작했는지 모르죠. 구전되면서의 특징이 원작자를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원작자를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뭐가 많다? 작자 미상이 많다. 여러분들 뭐 옛날 얘기 이런 거 들으면 애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니? 뭐 옛날 얘기 전래동화 이런 거 듣다 보면 애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알고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 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기록되지 않은 썰들 있잖아. 그러면 애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치? 그것도 구전의 특징입니다. 뭐냐면 전승 과정에서 이어지는 과정에서 첨가나 삭제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전승 과정에서 첨가나 삭제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구비전승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구비전승의 특징 이 정도 하고요. 이 고려가요의 관례적 특성을 좀 더 보겠습니다. 관례적 특성을 좀 더 볼게요. 첫 번째로 뭐가 있느냐면 사문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율 세 덩어리로 끊어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덩어리로 끊어 읽을 수 있다. 사문보 율격. 사문보 율격은 어디서 따온 거냐면 민요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민요적 율격이라고 해요. 진짜 유명한 여러분들 다 아는 우리나라 전통 민요 뭐 있습니까? 아리랑 있죠. 아리랑 첫 줄 어떻게 시작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두 번째 줄까지만 하자.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오케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어떻게 끈을 읽을 수 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몇 덩어리? 세 덩어리.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몇 덩어리? 세 덩어리.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한 줄에 세 덩어리로 끈을 읽을 수 있는 걸 사문보의 율격이라고 한다. 그럼 자, 청산별곡 어떻게 끈을 읽어야 될까? 사문보는 맞춰주는 거예요. 사러리 사러리 랍따로 끊어줘야 됩니다. 사문보는 고려가요면 맞춰줘야 돼. 우리가 볼 때 저게 어떻게 세 덩어리야? 억지 아니야? 예, 억지로 보이지만 어찌됐든 맞춰줘야 됩니다. 사러리 사러리 랍따로 사문보예요. 오케이? 자, 사문보의 율격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요약해서라도 좀 적으시면 됩니다. 따라 적어주세요. 여기 요건 안 적어도 돼. 요까지는 요약해서라도 어디든 매번 좀 합시다. 두 번째로 후렴구가 존재합니다. 또는 여음구가 존재해요. 후렴구는 뭐냐면 계속 같은 부분에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같은 부분에 반복되는 걸 후렴구라고 합니다. 청산별곡에 보면 각 연마다 뭐가 있니? 맨 마지막에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가 있죠. 예, 이런 걸 후렴구라고 하고요. 여음구는 뭐 똑같이 쓰기도 하는데 여음구는 박자가 비어서 아무 말이나 채워 넣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여음구는 뭐라고요? 박자가 비어서 아무 말이나 채워 넣는 거고요. 후렴구는 박자 비는 것보다는 계속 반복되는 같은 의미 없는 구절을 얘기합니다. 이 고려가요 오늘 필기하고 좀 빡셀 텐데 알아놓으면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2, 3학년 때까지 계속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후렴구, 여음구는요 해석을 할까요, 말까요? 하지 않습니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후렴구, 여음구는 후렴구, 여음구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해석할 필요가 없냐면 악기 소리를 흉내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악기 소리 흉내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자, 세 번째는 그냥 이 구비전승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또 네 번째는요. C로 적자.
조선시대에 기록될 때 뭘로 쓰려고 기록했냐면요. 궁중악으로 쓰려고 기록했어요. 궁중악. 어디에서 연주하는 음악입니까? 궁궐에서. 그죠? 누구 앞에서? 왕 앞에서. 그지? 왕 앞에서 연주하려는 음악으로 가사로 쓰려고 기록해둔 거예요. 그래서 TMI 세 가지 책이 있습니다. 악학개론. 이건 TMI니까 안 적어도 된다는 얘기. 악장가사, 시용향 악보. 요 세 책에 거의 다 있어요. 이거 다 악자가 들어가죠. 그지? 음악으로 쓰려고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임금이나 나라에 대한 송축, 뭐 쉬운 말로 찬양의 가사가 들어간다라고 끼워 들어가기도 합니다. 임금에 대한 송축이나 찬양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고려가요의 관례적인 특성입니다. 네, 그래서 4번까지만 좀 적어봅시다. 4번까지만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필요한 만큼 메모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아하, 이게 있어요. 참. 주제는 국민들의 솔직한 감정이 정말 많습니다. 뭐와 차이가 있냐면 조선시대 시조와는 평시조와는 차이점이 큰 겁니다. 조선시대 평시조는 평민들이 쓰지 않았거든요. 거의 양반이랑 같이 놀던 기생들이 썼거든요. 그래서 솔직한 감정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왜 양반은 점잖해야 되거든요. 그치? 양반은 점잖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고려가요는 애초에 출신이 어디야? 민요처럼 불려지던 노래죠. 그치? 그래서 주제가 평민들의 솔직한 감정인 경우가 훨씬 더 시조에 비해 많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 적으시면 T를 내주세요. 다 적으시면 펜을 좀 놔주세요. 오케이, 자 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청산별곡 들어가 봅시다. 나 이거 이제 지운다. 복숭아 먹고 싶다. 집에 가는 길에 사가야. 집에 10시에 가면 설이에요 지금? 모르겠어. 과일이 먹고 싶은 걸 보니 비타민 C가 부족한 것. 자, 청산별곡. 살얼이 랐다. 살얼이 랐다로 끊을게요. 몇 음보? 3음보의 민요적 윤경. 청산별곡 천천히 갈게. 내가 이러려고 앞 시간을 빨리 땡겼지. 청산의 살얼이 랐다. 청산 동그라미 칠게요. 뭐 교과서 판본이나 이런 거에 따라 해석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하기에는 예비고한테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렇지? 그건 이제 학교나 이런 거에 맞춰서 가시면 되고요. 청산은 두 가지 의미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도피처예요. 왜? 얘들아, 살고 싶다라는 뜻이거든요. 살얼이 랐다.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여러분,
이미 살고 있는 곳에 살고 싶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이미 살고 있는 곳은 살고 싶다고 얘기 안 한다고요. 그러면 살기를 원하는 곳이죠. 그거 땡기면 저기 손 좀 그냥 앞으로 네 발 앞으로 놔줄래? 뺄 필요 없고요. 자꾸 뒤로 땡겨가길래.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살고 싶은 곳에는 살고 있는 곳에는 살고 싶다고 안 한다고요. 그러면 떠나고 싶은 곳인 거죠. 그래서 도피처고요. 두 번째는 거기 가서 살면 좋을 것 같아야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두 번째는 이상향 가고 싶은 곳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가끔 교과서들 보면요 살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럼 좀 이상하긴 한데 살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계속 살고 싶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만 일단 알아둡시다. 멀위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을 잃었다. 멀위는 머루예요. 다래는 다래요. 그냥 나무에 흔히 열리는 열매들 먹고 살고 싶대요. 그러면 화려한 음식입니까? 소박한 음식입니까? 소박한 음식이죠. 그지? 소박한 음식이라고 적어드릴게요. 멀위 달에 밑줄 치고 소박한 음식 먹고 청산에 살을 잃었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뾰족가로 줄게요.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아이씨 얄라리 얄라. 이게 무슨 구? 후렴구. 이 얄리얄리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울림소리를 많이 썼죠. 울림소리가 뭐 있냐면 리을 리을 미을 리을인데 니은 말고 리을과 이응을 많이 썼죠. 그지? 리을과 이응 울림소리를 많이 써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운율형성이에요. 운율형성. 그지? 그리고 의미가 있어 보이니? 얄리얄리 얄랑청이 얄라리 얄라 어떻게 해석할 건디? 해석할 수 없죠. 그지? 네. 의미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 무슨 효과가 있냐? 후렴구가 계속 끄트머리에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받치고 있는 느낌이 된다고요. 이 후렴구가 계속 연들을 받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형태적 안정감이에요.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 참 많죠. 그렇다고 가서 국어 개 어려워졌어 때려칠래 하면은 나중에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님들. 아시겠죠? 자,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고 일어 울어라 새여. 울어라. 이 또한 우는구나로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만 합시다.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야.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새야. 새 외워치고. 새 우는 거 본 적 있죠? 까마귀 까악 하고 울잖아. 새 우는 거 본 적 있죠? 그럼 새가 어떤 감정을 우는지 아세요? 모르지 뭘. 까마귀가 까악 하면서 우는 게 반가워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알 바요? 알지도 못하지만. 그죠? 그러면 새가 우는 건 지금 감정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새의 감정은 모르는 거죠. 근데 왜 너도 우는구나 라고 하는 뉘앙스 같죠? 사실 누가 울고 싶은 거예요? 화자가 울고 싶은 거죠. 그치?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 화자가 슬픈 거죠. 그죠? 화자가 슬픈 거예요.
널라와 씨름한 나도 자고 어디로 우리로라. 자, 널라와 씨름한 나를 해석해 드릴게요. 라와는 중세국어에서 라와는 현대국어에 뭐냐면 보다예요. 그래서 널라와는 너보다, 씨름한 중세국어의 하다는 많다예요. 그래서 많음이에요. 너보다 씨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 뭐라고요? 너보다 씨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 중세국어에는 하다가 많다고요. 이렇게 아래아 쓰는 하다가 지금의 하다예요. 자, 그래서 씨름한 나, 너보다 씨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이로라. 얄리얄리얄라 시험 얄라리얄라. 중성한테 가르치기 좀 잔인하긴 한데. 자, 가던새 본다. 물 아래 가던새 본다. 가던새 네모 칠게요. 중의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던새는 중의적 해석이 가능해요. 저희 가던새 해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를 머릿속에 먼저 떠올리시나요? 저희 가는 벌, 그죠? 새, 날아가던새요. 두 번째는요, 가더니 갈더니라고 보고 새가 옛날에 반미랑이란 뜻이 있었대요. 마치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고랑이고 여기가 이랑이죠. 그치? 그래서 갈던 반미랑이라는 뜻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얘로 봅니다. 그러면 날아가던 새 본다로 해석할게요. 날아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밑줄 칠게요. 자, 얘 산에 들어왔다 치자. 산에 들어왔다 치자고요. 청산에 들어왔다 치자 일단. 그러면 물 아래는 적어도 산에 있는 화자보단 낮은 공간이겠죠. 물이 흘러가서 아래니까요. 그치? 그러면 마을의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물 아래는 뭘로 해석하냐면 속세로 해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1, 2, 3년을 봤을 때 첫 줄이 구조가 좀 특이하지 않나요? 사월이 사월이랐다. 청산에 사월이랐다. 우러라 우러라세요. 자본이로 우러라세요.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자, 이 구조죠. 그죠? A, B 구조잖아요. 사월이랐다. 청산에 사월이랐다. 중간에 세 번째 부분만 아예 다르게 생겼잖아. 우러라 우러라세요. 자본이로 우러라세요.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A, B 구조라는 거 첫 줄들에 적든지 따로 빼서 적어보든지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 조금 지울게요. 여기 세 줄만. 아니다. 한 판 지울게. 이런 거 한 번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반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또 해석 듣고 여러분들이 대답해보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냥 자동적으로 이것만 봤을 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나 봐봐, 이렇게 아무것도 안 적어왔잖아. 여러분들이랑 나의 지능 지수가 그렇게 다르지 않겠죠. 그냥 내가 오래 공부를 했을 뿐. 그죠? 자, 잉묻은 장글란 뾰족가로 칠게요. 잉묻은 장글란. 이것도 중의적 해석이 됩니다.
인문은 정글란의 별 줄게요. 청산별곡이 만약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 시험에 나온다면 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 첫 번째로 이끼 묻은 쟁기. 오피셜 해석은 없어요. 이끼 묻은 쟁기로 해석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끼 묻은 날이 묻힌다. 소리 두 번째 적중하지? 날이 묻힌 병기요. 군사 무기. 세 번째가 있어요. 이끼 묻은 은장도. 자, 이끼 묻은 쟁기라고 해석하면 화자는 뭐 유목민이나 농부나 이런 애들이겠죠. 화전민, 농부나. 화전민이 뭐예요? 떠돌아다니면서 저기 불로 확 태워가지고 거기 농사 짓고 수확하고 또 떠돌아다니는 그런 떠돌이 농부요. 그치? 유목민 이리저리 다니면서 뭐 소 먹이고 이런 사람들이요. 자, 날이 묻힌 병기라고 하면 화자는 좌절에 빠진 지식인으로 해석됩니다. 그 중에서도 문인은 아니겠죠. 병기를 들고 다니니까 무인이겠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기? 이끼 묻은 은장도면은 화자는 실현한 여인. 은장도는 여성이 휴대하고 있는 칼이잖아요. 이렇게 잉묻은 장글란의 해석에 따라 화자가 여럿으로 갈릴 수 있다고요. 화자 예측이 여럿으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케이? 자, 갑시다. 1인공 절인공하여 1인공 절인공하여는 이렇게 저렇게 하여 조금 더 잘 깔끔하게 해석할까요? 어찌저찌해서 일인공 절인공하여 어찌저찌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여 어찌저찌해서 나즈랑 디네와 션더. 나 이거 해석 다 적고 있긴 힘드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알아보세요. 자, 낮은 지내왔는데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찌저찌해서 낮은 지내왔는데 진왜요? 네, 낮은 지내왔다고 보내왔다고.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 외로운 상황이야. 친구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 생각해봐. 그럼 어찌저찌해서 낮은 보냈는데 올 이도 갈 이도 없는,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 홀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 밤은 어떡하지? 라는 뜻입니다. 외로운데도 불구하고 낮은 잘 지냈는데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올 이도 갈 이도 없는 밤은 또 어떡하지? 라는 뜻이라고요. 화자의 처지는 외로움. 너무 많은 걸 다 적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팔 빠지겠다. 어차피 반복해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자,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마치려던 돌인가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해석할 수 있으면 안 적어도 돼요.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마치려던 돌인가. 의미만 통하면 돼. 돌에 세모 칠게요.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니 돌로 누구 맞히는 게 좋은 거일 리가요. 미리도 괴리도 없이 맞아서 운이노라. 미리도 괴리도 없이
미워할 이도 괴다는 중세 때 사랑하다예요. 사랑할 이도 없이 맞아서 운다 라는 뜻입니다. 미리도 계획도 없이 맞아서 운이노라 라는 건 누구 탓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탓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운명에 체념한 거예요. 운명에 뭐 한 거라고요? 체념한 거라고요. 얄리얄리 더 이상 안 볼게요. 자, 살얼이 살얼이랐다 발알에 살얼이랐다 발알 바다예요. 동그라미 어디와 같거나 비슷한 공간이냐? 청산이요. 역시나 도피처이자 이상향의 기능을 합니다. 오케이? 남아자기 구조개 똑같이 소박한 음식이에요. 근데 남아자기 구조개의 해석은 구조개는 조개일 텐데 남아자기가 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 정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 개 합쳐서 소박한 음식으로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뭐 나문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 가서 보시면 돼요. 발 아래 살을이었다. 얄리얄리. 자,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맞냐면요. 외딴 부엌이요. 외딴 부엌. 키친. 사삼이 집대에 올라서 해금을 혀거리 들어라. 둘째 줄은 그대로 해석 적어드릴게요.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낸 걸 들어라.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들어라. 사실 이것도 중의적이긴 한데요. 너무 많이 가지 맙시다. 수업이 안 끝나요, 선생님들. 두 번째 해석이 뭐가 있냐면 적을 필요 없어. 두 번째 해석이 사슴 분장을 한 광대가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걸 들어라. 상관없어요. 뭐냐면 신기한 걸 본 거예요. 신기한 걸 보고 싶어 하는 거겠죠. 사슴이 어떻게 장대에 올라가니? 사슴이 이렇게 장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사슴 해금을 왜 켜고 있는 건 이상한 꿈이겠죠. 그치? 그래서 기적을 바라는 태도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사슴 분장을 한 광대, 그러니까 걱정을 좀 잊어보려는 의도로 보기도 합니다. 기적을 바라거나 걱정을 잊어보려 하거나. 오케이? 다 알 필요 없어 얘들아. 쫄지 마. 자, 얄리얄리 가다니 배부른 독이 설진 강수를 빚어라. 가다가 배부른 독 뭐 이렇게 생겼겠죠. 빙글에 바나나 우유처럼 생겼겠죠. 장독이. 그죠? 여기에 강수를 빚는 거. 강한 술로 해석하면 됩니다. 술 만드는 거예요. 조롱꽃 누룩이 매와 잡사하니 내 어띠하리 있고 조롱꽃 조롱박꽃이요. 누룩이 누룩 조롱이요? 조롱박꽃. 그래서 누룩 진짜 술 만드는 거예요. 매와 잡사하니. 매워 잡은이라고 해석하는데 매어 잡은 누구를? 화자를 내가 술이 나를 잡는 겁니까? 내가 술을 잡는 겁니까? 내가 술을 잡는 게잖아 얘들아. 술 안 드셔보셔서도 그건 알잖아요. 내가 술을 잡는 거잖아. 근데 술이 나를 잡는데요.
그럼 이거 뭐예요? 주객전도죠. 술이 나를 잡은 주객전도지 이게. 그치? 술이 나를 잡은 주객전도. 왜? 시름을 잊어보려고. 일단 이 정도 해석해도 여러분한테 벅찰 것 같아요. 그치? 이 정도 해석해도 여러분한테 벅찰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4, 5, 6, 7에 도전해 보십시오. 해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저기 4번만 풀어봐 얘들아. 4번만 풀어봐. 4번. 푸셨나요? 네, 4번부터 해설하고 마칠게요. 아우 힘들어. 이제 몇 시간 남았냐 나에게. 4시간 20분만 더 수업하면 되는구만. 자, 이 글의 청사를 A, 보기의 청사를 B라고 할 때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푸른 산은 어찌해서 계속 푸르며 유수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는가?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치지 말라는 건 우리도 그렇게 닮아서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입니다. 화자가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공간 청산이고요. B는 화자가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공간이니까요. 그치? 그래서 이 이황의 요 시조는 도산 12곡의 일부인데요. 뭔 얘기하고 싶냐면요. 계속 공부하자라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공부는 끊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얘들아 좀만 저기 3분이면 돼. 3분이면 끝날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좀만. 자, 이 글의 청산과 보기의 산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500년 도읍지 고려의 개경을 말하는 겁니다. 개성이요. 필마 한 필의 말로 돌아보니 산천은 늘고하되 자연물은 옛날과 그대로인데 인재랑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고려가 망했으니까요. 어즈버 태평년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일장춘몽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맞는 거 1번이 되죠. 산천은 안 변했으니까. 아우 목 아파. 6번 기역에서 미음 중에 보기에 노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역시나 이 시조도 해석해 드릴게요. 노래 만든 사람 시름도 하도할샤. 시름이 많았구나 또는 하도할샤 이렇게 치면 안 될 것 같은데 많기도 했구나 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뭐 노래 만든 사람은 걱정이 참 많았나 보다. 닐러 다 못 닐러. 이게 뭐냐면 말로 다 못해서 말로 다 못 말해서 불러나 풀었던가 노래 불러 풀었나 보다. 말로는 도저히 다 못해서 노래 만든 사람 노래를 만들어서 풀었나 보다. 진실로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버리라. 뭐를? 노래를. 그럼 노래는 화자의 시름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의도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앞에서 좀 걱정이랑 이런 거 잊어보려고 하는 거 뭐? 강수 5번 하시면 돼요. 술 먹는다고 걱정 잊히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7번 역시나 고려가요 대표작 가실이에요. 가실이 있고 나나는 영구고요. 나나만 영구예요. 해석 안 해도 됩니다. 가시겠습니까? 버리고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위증질과 대평성대라고 하면 대평성대 똑같은 말이겠죠. 근데 나올 말이에요. 갑자기 나 버리고 갈 거야? 하면서 대평성대입니다 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지? 이거 그래서 조선시대 기록 과정에서 후령부가 새로 들어왔다고 보는 겁니다. 임금 찬양이 여기에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잡사와 두어리 만하나 난로는 어디 살라 하고 나는 돌은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나는 잡사와 두어리 만하나 잡아두고 싶지만은 선하면 아니올시라. 얘들아 리을시라 뭐냐면 뭐뭐 할까 두렵다예요. 서운하면 안 오실까 두렵습니다. 서른님 보내옵느니 나는 서럽게 님을 보내거나 서러워하는 님을 보내거나 상관없고요. 가시는 듯 도시오셔서 가시는 듯 돌아오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럼 가장 적절한 거 가시리 있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나를 빼버리면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AABL 구조죠. 그래서 여러분들 5번 하시면 됩니다. 5번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유 적고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적고하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역시나 하시던 대로 과제해 보시고요. 다음 주에 봅시다. 고생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보는 거 맞죠? 네, 다음 주에 봅시다. 이거 책을 읽어야